약분과 통분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단원에 나오는 용어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문제에서도 용어만 내놓고 나오는 문제가 있으므로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 약분. 약분은 나눌 약의 나눌 분입니다. 나눈다는 의미겠죠.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를 만드는 것. 공약수 배웠죠? 공약수가 뭐였죠? 2개 이상의 숫자의 공통된 약수. 그럼 약수는 뭐죠?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한글로 풀었으면 어렵지만 결국은 약분이라는 것은 분자 분모를 같은 공약수로 같은 숫자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약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약분수. 용어 자체가 어렵죠? 한자로 이미기입니다. 이미기. 이미 약분된 분수란 의미입니다.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분수.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는 분수를 의미를 합니다. 나누기가 분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2 나누기 4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분수는 나눗셈의 표현이다. 다시 한번 분수는 나눗셈의 표현이다. 분수를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나눗셈은 분수로도 표시할 수 있고 다시 나눗셈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4분의 2는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2로 나누면 공약수 2로 나누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은 더 이상 나눌 값이 없죠. 1 말고는 나눌 값이 없죠. 이런 상태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를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상태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기약분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약분수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용어 정도는 더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진분수와 가분수입니다. 한자를 안 적어놨는데 참진과 거짓가입니다. 진짜 분수, 가짜 분수. 좀 의미가 좀 한자어로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해서 한자로 일부러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진분수란 의미만 기억합시다. 진분수란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합니다.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같거나 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합니다. 머리가 큰 게 가분수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죠. 이런 분수를 진분수라고 부른다. 그런데 2분의 2나 2분의 3은 분자가 분모랑 같거나 분자가 분모보다 크죠. 이런 분수를 가분수라고 부른다. 그 정도는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세 번째, 통분입니다. 통할 통, 나눌 분.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통분한 분모, 같게 만든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공, 통할 통, 공통. 공통이란 말 쓰죠. 같은 분모다. 같은 분모를 어떨 때? 통분했을 때 같은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통분을 왜 할까요? 통분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20분의 2와 30분의 6이 주어졌다고 해보죠. 어느 게 클까요? 바로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걸 20분의 1을 아래 위로 똑같은 숫자로
나눠봅니다. 나누기 2를 해보면 10분의 1이 되고 30분의 6을 나누기 3 하면 똑같이 분모를 똑같이 맞춰보는 거예요. 10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죠? 10분의 2, 10분의 1.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가 큰 게 크겠죠. 밑에 게 크다. 즉 30분의 6이 크다. 분모를 똑같이 맞춰보면 값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수의 연산입니다. 20분의 2와 30분의 6을 더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은 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얘를 분모를 똑같게 맞추면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2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10분의 3이라고 간단하게 연산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통분을 하는 이유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분수를 연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수입니다. 작을소, 셈수. 소수란 1의 자리보다 작은 자리의 값을 가진 수. 직선이 보이죠? 십진수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모든 나라들이 십진법을 씁니다. 십진법. 십씩 증가하는 숫자를 계산할 때 10단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 만. 공이 하나씩 더 붙으면 십진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반대로 1보다 작아지는 값을 10씩 작아집니다. 그것을 0.1, 1보다 10 작았고 100 작고 1000 작고 반 작은 겁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자릿수를 0.1, 0.01, 0.001, 0.000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것은 0.1은 10분의 1이란 뜻이에요. 0.01은 100분의 1, 0.001은 1000분의 1, 0.0001은 만분의 1입니다. 점을 소수점이라고 부르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뭐다? 0.1은 10분의 1. 자릿수만큼 0을 더 붙이면 되는 겁니다. 2개가 있으면 100분의 1, 3개가 있으면 1000분의 1, 4개가 있으면 만분의 1. 분모는 자릿수만큼 공을 넣으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둡시다. 그러면 예제로 0.75를 보죠. 0.75는 뭐다? 100분의 75입니다. 100분의 75를 5로 나누면 20분의 15죠. 또 5로 나눌 수 있겠죠. 나누면 4분의 3이다. 뭐죠? 기하분수입니다. 0.75를 기하분수로 표현하면 4분의 3이다. 4분의 3과 0.75는 뭐다? 똑같은 값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분수는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소수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해봅시다. 분수를 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나눗셈이겠죠. 분수는 나눗셈이다. 4 나누기 3. 3이 4보다 작기 때문에 0점이라 붙이고 10을 빌려오는 겁니다. 10을 빌려오는 겁니다. 7로 나누면 되겠죠. 4, 7, 28. 나머지가 2인데 4보다 작죠. 그러면 10을 더 빌려와야겠죠. 그러면 5로 나누면 20이 됩니다. 그래서 0.75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걸 연습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분수의 특성입니다. 분수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 나누기 4가 4분의 1이라는 거 했고, 똑같은 수를 나누면 기하분수를 만들 수 있죠. 똑같은 수를 나눴어요. 그럼 똑같은 값이 됩니다. 똑같은 수를 곱하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네. 분자, 분모를 똑같은 값을 나누거나 똑같은 값을 곱해도 결과는 모두 다 같다. 등호는 다 같다는 뜻이죠. 이게 다 같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왜? 나눗셈이니까. 분수는 나눗셈을 표현한 값이기 때문에 나눗셈은 똑같은 값을 나누거나 똑같은 값을 곱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분자, 분모의 똑같은 수를 다하거나 빼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같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해보죠. 똑같이 4분의 2가 있다고 쳤을 때 더하기 2를 해보죠. 분자, 분모에 더하기 2를 해봅니다. 그러면 6분의 4입니다. 2분의 1이죠. 절반값이어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죠? 3이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왔어요. 그러면 같지 않은 겁니다. 결과가 같지 않다. 똑같은 수를 더했는데도 같지 않다. 빼볼까요? 똑같은 값 1을 뺐습니다. 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입니다. 절반값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수를 빼도 같지 않다. 뭐 한다?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같고 더하거나 뺄 때는 같지 않다는 거, 이 특성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세 번째 특성은 두 분수가 같을 때, 두 개의 분수가 같을 때 교차한 분자 분모의 값이 같다. 교차한 분자 분모의 값이 같다. 무슨 말일까요? 예제를 봅시다. 4분의 2와 2분의 1이 같다고 했습니다. 4분의 2랑 2분의 1이 같다. 그럴 경우에 2 곱하기 2랑 4 곱하기 1이 같다는 겁니다. 뭐죠? 대각선, 교차한 분자와 분모를 곱한 값이 같다. 이해가 되나요? 2 곱하기 2랑 4 곱하기 1이 같다. 교차한 분자와 분모의 곱이 서로 같다. 이 규칙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뭘 하나를 비워놓고 찾으라는 문제겠죠. 이 사각형이 얼마인지 찾을 때 이렇게 하면 쉽다는 거죠. 사각형 곱하기 2는 4 곱하기 1이죠. 이렇게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각형 곱하기 2는 4죠. 곱하기 1을 없애려면 나누기 2를 양쪽에 하면 되죠. 그러면 사각형은 2가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런 문제, 어느 한쪽을 찾으라는 문제를 할 때 이 규칙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두 분수가 같을 때 교차한 분모의 곱의 값이 같다. 이쪽의 분자랑 이쪽의 분모를 곱한 값이 이쪽의 분자랑 이쪽의 분모의 곱한 값과 같다. 이 규칙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입니다.